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찾아오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금 상승 시작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는데,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OKEX 거래소 간에 2,000개의 비트코인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미화 1,365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미 증시의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마감 때는 상승 마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0.01% 상승을 했는데 미국 3대 지수인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종합 지수, S&P 500 지수가 각각 2.24%, 1.72%, 2.28% 상승하며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평균 0.01%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락으로 출발했던 장과는 다르게 상승 마감을 한 것이죠. 네, 현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소폭 상승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 우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더블 딥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이 현상의 경우 급격한 하락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지만 다시금 하락을 하며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리플과 더불어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과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로 테더인데요. 네, 테더의 경우 추가 발행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6천만 USDT가 신규 발행되었다는 소식 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에 관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 USDT가 연초부터 거의 20억 달러 신규 발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테더의 발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트위터 BTC 정보 알림에 따르게 되면 USDT는 2020년 2월부터 급격한 발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4,700억 상당의 신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코인 마켓캡의 데이터 반영이 네, 급격한 발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한때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인 이제 그 코인 마켓캡의 데이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반영이 옅은 상태였습니다. 네, 3월 말에 실제 데이터 발행량 데이터를 시가총액에 반영하면서 USDT의 발행 상황에 대한 시장 의식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만 가면은 이제 테더가 곧 이제 3위의 XRP를 추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밑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3위의 XRP와 4위의 USDT의 시가총액 사이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던 6천만 USDT의 신규 발행이 보고되고 있지만 테더의 CTO에 따르게 되면 재고 보충을 목적으로 한 발행이기 때문에 발행 요청에 응하기 위한 재고가 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아직까지 정식 발행이 된 상태가 아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USDT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USDT의 자체 발행 요청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되는 USDT의 어디에 수요가 있기에 이제 추가적인 발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현재 각 거래소에서 취급이 행해지는 태도의 높은 수요라고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USDT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USDT의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금융시장과 연동돼 가격이 급락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자금의 도피처로서의 수요가 높게 되는데요. 네, 저 또한 USDT를 일정 수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래소 내의 자산 상황을 보도하는 롱해시에 따르게 되면 거래소에 처리하는 USDT와 USDC 그리고 여기서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후원하는 스타트업 서클이 발행한 USDT와 이제
같은 성격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USDT와 USDC의 합계가 10억 달러 하나로 약 이제 1조 2,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3월 초와 비교했을 때 약 8천억 원이 증가한 셈이니 엄청난 증가세가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롱이시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적인 발행 및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되돌리는 타이밍을 따지게 되면은 그리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암호화폐 시장 밖으로 자금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강경한 지표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높아져만 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발행 소식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현금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방금 전 말씀드린 태도에 대한 수요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금을 찾으려는 것을 법으로 막아버린 국가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의 중앙은행은 현금 인출을 제한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이집트는 은행 출금을 제한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네, 개인들의 경우 하루 635달러, ATM에서는 317달러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를 비트코인이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집트 은행에서의 현금 인출 제한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집트 중앙은행은 전국의 은행들에게 일시적으로 인출 한도 및 예금을 적용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최근의 움직임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현금을 비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만 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직원들의 급여를 받기 위해 돈을 인출해야 하는 사업장만 한도를 면제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한 사항의 경우 그 나라의 은행들로부터 대규모 인출이 있은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타렉 아메르 이제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3주 동안 무려 300억 이집트 파운드죠. 하나로 약 2조 3,300억 원이 현금화로 이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개인들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지난 3주 동안 300억 파운드를 인출했다. 우리는 약간의 규율을 원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이 말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인 탈중앙화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내 자산을 내가 통제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진정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현금 인출 통제가 이집트가 아닌 만약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점점 현금이라는 통용 화폐가 변화할 것 같은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필리핀 그리고 호주에서의 XRP 유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 필리핀, 호주 XRP 유동성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XRP 유동성 지수가 3월 중순 BTC 급락과 함께 크게 하락을 했으나 멕시코, 필리핀, 호주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소, 코인스, PH, BTC 마켓스와에서 현재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멕시코와 필리핀의 경우는 리플의 거대 파트너인 머니그램과 산단테르 은행이 현재 꽉 잡고 있죠. 호주의 경우 코인원의 리플 기반 송금인 크로스로 호주에도 영향력을 끼친 상태인데요. 네, 또한 호주 기반의 국제 송금 업체인 플래시 FX의 경우도 리플 ODL을 통해 입금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리플의 임원은 이제 ODL 솔루션의 결제가 호주와 태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말에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XRP의 유동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이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와중에 XRP의 가격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이제 뭐 TD9, TD9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TD9의 경우는 순차 지표 신호입니다. 이 촛대가 특정 방향으로 연속 마감될 때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추세 약화 또는 이제 여태까지 상승을 했으면 반대의 움직임, 뭐 그러니까 하락의 움직임, 하락을 여태까지 했으면 상승의 움직임, 즉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표를 만든 인물이 이제 드마크라는 인물인데요. 2011년 10월 증시 바닥을 제대로 지목한 인물로 알려져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엄청 긴 것 같죠? 근데 간단합니다. 쓸데없는 내용이 거의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빼고 말씀드리면 최근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울 정도로 급격한 하락, 즉 추세의 하락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런 하락 덕분에 현재 TD9 지표에 따르게 되면 매수 신호, 즉 이제 구매할 때다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차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말처럼 XRP, 리플 XRP의 가격이 정말 호재에 반응하면서 여태까지 쌓아놨던 호재들을 기폭제로 삼아 높게 폭발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악용 범죄 기술로 잡는다, 4년간 57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디넷 코리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로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일 업계에 따르게 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이번 달부터 암호화폐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 고도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KISA가 추진하는 이번 R&D의 핵심은 머신러닝을 활용해 범죄에 이용된 암호화폐 지갑과 취급업소를 탐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AI를 활용해 암호화폐 부정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 딥웹, 다크웹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KISA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2억 원을 포함해 4년간 총 57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네요. 네,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은 2018년 기준 4,35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후오비 월렛은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크레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크레드가 후오비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네, 양사는 올해 여름 아시아 암호화폐 이용자 대상 금융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용자는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매달 스테이블 코인 혹은 암호화폐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디지털 자산 규모 15만 달러 이상 후오비 월렛 이용자는 크레드의 프라이베이트 클라이언트 어소시에이츠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190여 개 국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빗썸의 경우는 콘을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합니다. 믹스의 경우는 이제 믹스 마블의 경우는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고, 그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수개월 내 라이트코인 코드베이스를 통합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 소폭 하락한, 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죠. 2.09% 상승한 820만원대, 이더리움이 4.12% 상승했습니다. 17만 4천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리고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는 1.81% 상승했네요. 219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5.4%로 전날과 매우 다르지 않네요. 똑같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